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탈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탈 재질은 맥스에서 그 표현하기 어려운 재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은 주위의 오브젝트들을 반사시키지 않아도 되는 메탈 재질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눌러서 재질 편집기를 띄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요, 맨 위에 쉐이더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블린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종류의 쉐이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영을 나타내는 곳인데요. 블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쉐이더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몇몇 개는 역시 이 쉐이더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쉐이더라고 하는 것은요, 오브젝트가 빛을 받았을 때 빛의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블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메탈 재질을 표현해야 될 것인데요. 물론 그 아래에 있는 이 쉐이더들 중에서 메탈이라고 하는 쉐이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메탈 쉐이더를 이용을 해서 매핑을 물론 해볼 것이고요. 오늘은 맨 위에 있는 이 애니스트로픽이라고 하는 쉐이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쉐이더는요, 그 광택이 나는 금속성의 오브젝트나 오늘같이 이렇게 메탈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애니스트로픽을 선택을 하시고요. 빛을 좀 많이 받은 듯이 보이기 위해서 빛의 세기를 좀 충분히 주겠습니다. 역시 빛의 범위도 적당히 주고요. 다음에는 재질을 입혀주겠습니다. 네, 렌더링을 해보시면은요. 네, 오브젝트가 빛을 받아서 밝아졌고요. 이제는 메탈 재질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요. 예, 그 아래에 있는 맵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브젝트에 색을 입히고 또 원하는 비트맵 파일을 입혀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이외에 좀 더 사실적인 여러가지 매핑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 맵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매핑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게 됩니다. 먼저 이 디퓨즈에다가요.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 중에서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메탈 재질의 비트맵을 불러다가 재질을 입혀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재질의 무늬가 입혀졌고요. 이 메탈의 오돌도돌한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범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네, 보시면 여기 범프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범퍼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자체가 오돌도돌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질을 입히면 오돌도돌한 느낌을 갖도록 보여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범프는 명암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맵의 밝은 부분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고요. 어두운 부분은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갖도록 보여줍니다. 이 범프는 다른 여러가지 맵 타입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디퓨즈 맵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재 이 디퓨즈에 적용시켜준 맵을 그 아래의 범프에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원하는 맵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놓아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인스탄스와 카피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적용시켜준 이 매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맵으로 바꾸게 되면 이 인스탄스를 적용시켜준 디퓨즈와 범프의 맵이 동시에 같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맵의 경우에는요, 이 메탈 무늬에 맞는 범프를 넣어주고 싶어서 복사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내가 이 매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역시 같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스탄스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옵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디퓨저 범프를 줬고요. 오브젝트를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하고요.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수치를 아주 많이 높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하게 범퍼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아셨을 겁니다. 다시 기본값인 30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요. 옵션 중에 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옵션과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펠링이 아주 비슷한데요. 위에 것은 이 리플렉션의 가운데가 L자이고요. 아래 것은 R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리플렉션의 경우에는요. 반사입니다. 보통 그 실내의 바닥을 표현을 할 때 거실에 있는 여러가지 가구들이 거실 바닥에 살짝 비치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모니터의 화면 같은 것도 반사가 되겠죠. 또 싱크대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됐을 경우에도 역시 여기에 있는 이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리플렉션은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R자로 된 리플렉션의 경우에는 굴절입니다. 투명도가 적용이 된 유리 그릇이나 물 표현 등을 할 때 이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오늘은 위에 있는 이 리플렉션에다가 비트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트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주위에 반사할 물질이 없거나 혹은 굳이 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메탈 재질이나 혹은 내가 반사된 듯이 보이고 싶은 재질이 따로 있을 경우에 여기에 비트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일단 누르시고요. 제가 골라놓은 매핑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매핑 소스는요, 그 첨부된 파일의 압축을 풀어보셔도 있고요. 맥스 기본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은요, 예, 효과가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 수치를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요, 수치를 50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바꿔가시면서 렌더링을 해보셔야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방석 부분은 그냥 비닐 재질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요. 색을 빨강색으로 주고요. 광택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스페큘러 레벨을 좀 많이 주고요. 범위를 살짝만 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지정을 안 해줬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